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제 스스로가 제작하길 기다리던 점야 나온 난니의 디테일과 비하인드 영상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점야 나온 난니에 미쳐 있었던 제가 보고 듣고 느끼며 찾은 것들을 총집합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고로 이야기를 하자면 약 43가지의 디테일들을 설명하는 데에 많은 시간들이 걸릴 것 같아 상, 중, 하편으로 나눌 뿐만 아니라 외전까지도 기획하여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서사가 될 것 같으니 많이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고, 단 디테일과 비하인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감상 되시길 바라며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你的东西收好。走吧。 1회부터 남자 주인공이 출소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앞에서의 영상과 같이 리순이 출소 당시에 가지고 나왔던 단 하나의 물건이 라이터였죠. 이 라이터로 말할 것 같으면 리순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라이터가 유일한 아버지의 유품이었는데, 이 라이터가 1년의 사건으로 망가지게 되면서 老板，您看看这个能不能修啊？可贵呀、多少钱？ 950。那我给你1000，凑个整，我今天就要。 주윤이 거금을 들여 라이터를 고쳐주고 고친 라이터를 새해 선물로 주게 됩니다. 이렇게 리순이 출소하며 챙긴 라이터라는 존재는 我觉得这是我爸冥冥之中留给我的，像是我们之间的约定。他不在了，我要替他照顾好我妈和我姐，结果我还是没有做到。 리순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버지 대신에 어머니와 누나를 잘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과 두 사람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들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고쳐주고 자신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둘러싸인 주인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라이터는 리순에게 본인의 인생에서 챙겨야 할 사람은 어머니, 누나, 조윤뿐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며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리순이 걸어온 길 혹은 그의 인생 전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터 그리고 파란 드레스와 같은 상징적인 소재들의 등장에 라원원 프로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作为一个文学作品来讲，它有一些文学性的东西或者描写性的东西都是成立的。但是如果把它实实在在变成影视剧里的情节，它实际上非常容易保留不住这种小说给人独特的质感。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배우와 제작진은 라이터와 드레스의 느낌을 드라마 속에서 너무나도 잘 나타내 주었습니다. 리순이 출소한 후에 바로 찾아간 사람은 홍영이었습니다. 그리고선 옥상에 가서 옷을 태웁니다. 이 옷은 리순이 방지정을 때를 당시에 입었던 옷으로 이 옷을 태워버림으로써 그 당시, 즉 과거의 자신과 철저히 단절시킨 셈이죠. 그리고 또 이 시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출소 후에 바로 고견홍이나 런디가 아닌 홍영을 찾아갔으니 출소 후에 리순은 현재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t's a beautiful dress. 1회에서 주인은 런디의 부탁을 받고 나간 자리에서 리순의 뒷모습만 보고도 그를 알아보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그를 쫓아가게 됩니다. 주윤이 리순의 뒷모습만 봐도 리순인 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주윤이 리순과 함께 하기 전의 순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리순의 뒷모습을 봐왔기 때문이죠. 이 회에서 다시 출국하려고 한 주윤이 자신의 대학 시절을 떠올리며 학교를 방문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과 리순의 많은 추억들을 담은 아지트에 오게 되며 다시 한번 리순의 라이터 소리를 들으며 계단을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지트에 올라오니 아무도 없었죠. 그러나 그곳에서는 혼영이 주인의 지갑을 훔치게 되면서 리순이 주인에게서 가져온 열쇠가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보는 몇몇 분들이 이 일을 제기하셨더라고요. 리순이 아지트에 숨어 있었던 게 아니냐고요. 몇 가지 가설을 세워보자면 주윤이 들은 라이터 소리가 진짜라면, 그리고 만약 리순이 열쇠를 놔두고 간 것이 아니라 주윤이 나오기 전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라면, 그래서 자신이 앉은 자리 밑에 숨은 것이라 저기 보이는 게 리순이 숨은 거 아닐까? 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설을 세우고 보면 저 장면에서 보이는 게 드론 촬영일 때는 보이는데 주윤이 나오는 장면이나 리순이 나오는 장면에는 안 보이기도 해서 저게 리순이 숨은 것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제작진이 디테일을 챙기지는 못했을 거라 생각하고 애초에 리순 옷 색이랑 저기 보이는 것의 색이 달라 그냥 저기 보이는 건 소품이라고 여겼어요. 각자 알아서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점야 나온 난니에서 이 아지트만큼 많이 나오는 곳이 나모 대학 기지였는데 이 기지는 촬영 후에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我对你有一个问题啊，就是你对南湖大学有什么印象深刻的地方吗？南湖大学，我对我们的基地其实还是
印象很深的。我记得当时基地拆景的时候，我还挺舍不得的，我也想说，是不是？因为当时我们就都在说嘛，说其实那天你记不记得那天最后一场戏是你拍，然后你还跟我讲，说今天那个基地要杀景了，还挺舍不得。就真的有点感觉，就是哎呦，就感觉好像自己的基地被拆了。对。 Oh, it's a beautiful dress. 凭什么？凭你长得好看？你觉得我长得好看，还是你昨天晚上看见什么？他真是答应了。帮我跟朱茵报上道。你们呢？你是为了信达生物才特意来这里的？要不然呢？别忘了你是我的人。满意了吗？可以把文档和代码拷给我了吗？ 朱茵，以后再敢撒谎，后果自负。 이 영상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여기서 보면 주인의 일생에서 그 누구도 아닌 리순 한 사람만이 그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녀의 눈에는 리순 한 사람만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들의 눈동자의 배우들을 촬영하는 촬영 감독님들이 비치기도 하는데 저면 아웃런니는 이것 또한 활용하여 주윤과 리순은 서로에게 단 하나의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였습니다. 9회에서 주윤, 고견홍, 그리고 리순 3명이 산 정상에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윤과 고견홍은 케이블카의 존재를 몰라 장장 2시간 반을 걸어 올라가게 되고 리순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와서는 나는 산을 오르지 않았지 라며 두 사람에게 더 빠르게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쓰질 못하냐고 묻죠. 我没爬呀，有更快上山的办法，为什么不用？ 그리고 이 장면 이전 대화에서 분명히 초반에는 고견홍이 주윤을 잡아주면서 올라가기도 하고 주윤이 지쳐서 아직도 도착 안 했냐는 말을 하지만 결국에 산 정상에서는 고견홍이 주윤에게 체력 좋다며 나는 안 되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죠. 体力挺好啊，我爬不动了。 이 장면은 결국 리순의 곁에 최종적으로 남는 사람은 주윤이 될 것이고 그 반대로 못 올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고견홍은 중도 하차 후 흑화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고견홍과 재회를 하며 그때 산 정상 에피소드에서 리순이 다시는 산에 오르지 않는다는 말을 떠오르게 하는 대사를 말합니다. 高建宏，你现在把这句话记住了。我从不需要爬山，我在哪儿，哪里就是山顶。 실제로 진비우 배우가 저면 아웃런니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이 대사였다고 합니다. 我最喜欢的一句台词是：“我从不需要爬山，我在哪儿，哪里就是山顶。” 11회에서 리순이 주윤을 공주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리순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과거의 리순은 어머니의 수술비를 얻기 위해 했던 부정행위로 인해 당시 류주임이었던 주윤의 엄마에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순은 그의 친구 브이팩과는 이 사건이 관련 없다며 자신만 처분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간 그녀의 집 앞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17살의 주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힘든 환경에서 자라왔고 그날도 비를 맞으며 부탁을 하러 온 자신과 다르게 온실의 화초처럼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따뜻한 집안에서 생일 축하를 받는 주윤의 모습이 리순의 눈에는 마치 공주처럼 보였기 때문에 리순이 주윤을 만난 후에 공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리순은 주윤의 엄마에게 예의를 차리기 위해 아이들의 생일 축하를 다 끝낸 후에야 문을 두드렸고 우산 없이 온전히 비를 맞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차리기 위해 자신이 입고 있던 후드 집업의 모자를 벗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나 현재에나 마찬가지로 융통성보다는 규칙과 원칙으로 꽁꽁 둘러싸인 주인의 엄마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장면을 통해 처음부터 리순은 자신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예의를 차리면서 처음부터 주인의 엄마에게 나쁜 인상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인이 촛불을 부는 순간이 주인에게는 행복한 순간이었지만 촛불이 리순의 라이터 불처럼 꺼져 리순의 마지막 희망이 꺼지는 대조적인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 디테일은 제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함께하며 발견한 디테일이라 더 소중하고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11회에서 리순의 질투를 유발한 사람 중 한 명인 국가 2급 운동선수가 나왔었죠. 배구 특기생이 배구하다 다친 주인을 의무실에 데려가게 되고 그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걸 발견한 리순이 귀여운 방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디테일은 리순이 두 사람을 방해하기 위해 그 의무실 건물을 빙빙 도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行吧，你扫我吧。不好意思啊，手机坏了可以找我修。相机，应用技术一般，李轩。 이 장면에서도 말을 툭툭 던지면서 가는데 후반부에 가면 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신비우 배우가 리순을 보면서 많이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후반부 리순이 주인에게 해도 되지 않을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떠올리거나 보면서 최이영화라는 입이 거칠다 혹은 고집이 세다 라는 뜻의 단어를 씁니다. 사귀기 전이나 재결합하기 전 리수는 배우가 봐도 유치원생 마인드인 건 확실한가 봅니다. 테키르준걸 감독님이 만드신 작품의 남자 주인공들이 여자 주인공들과 잘 되기 전까지 행동이나 입이 과격하긴 해요. 이혼녀랑 내가 함께할 것 같냐고 하더니 결혼증 받으러 가자는 하이침이라든지. 你凭什么认为我何以琛会要一个离过婚的女人？我们去登记结婚。 너 나 좋아하냐? 라는 주인의 질문에 적덕하는 그 병은 언제 고칠래? 라고 답하더니 너 나랑 재결합할래? 라고 묻는 리순이라든지 말입니다. 你不会还喜欢我吧？你什么时候能改掉自作多情的毛病？你还愿意重新跟我在一起吗？ 제가 제일 치이는 포인트가 이번 디테일입니다. 저면 아웃란리에서 리순이 여러 번 사인을 할 경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1회에서 리순이 출소를 할 때였고 두 번째는 주윤이 리순에게 대회 참가에 대한 비용 각서를 쓸 때이고 세 번째는 방지정에게 복수하기 전 고개농에게 LP의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에는 리순의 마음속에 모두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사인을 해나갔지만 두 번째 주윤과 함께하는 경우에는 한 글자 공을 들여 쓰고 접은 후에 심지어 자신의 심장 쪽에 가까운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만큼 리순은 주윤을 자신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It's a beautiful dress. LP의 사무실이 차려진 후에 리순과 주윤이 사무실에서 꽁냥꽁냥거리며 노는 장면이 있었죠. 이 씬에 비밀이 있습니다. 리순이 주윤에게 자주 쓰는 특기가 간지럽히기인데 이 씬에서도 어김없이 간지럼 공격을 당하는데 장정희가 이걸 당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진비우를 부르게 됩니다. 천천히 보면 진비우의 진을 말하려다가 정신을 차리고 멈칫합니다. 더 웃긴 건 장정희가 평소에 간지럼을 잘 타는 데다 제작자 인터뷰에서 프로듀서인 라원원이 말하길 간지럼을 타서 소파로 가는 동선이 진비우가 계획한 방안이라 장정희는 모른 채 촬영을 한 데다 배우들에게 감독님이 카메라를 켰다고 말하기도 전에 이미 두 배우의 연습조차 촬영을 해 오히려 찐 반응이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我挺怕痒的，所以就是真的是憋不住笑。 주윤과 함께하기 전에 리순의 노트북은 깨끗합니다. 하지만 주윤의 노트북에는 귀여운 강아지 발바닥 모양의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후에 주윤과 사귀게 되고 나서의 리순의 노트북을 보면 왼쪽 구석에 곰 모양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윤의 효과인 걸까요? 19회에서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이 모이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거리를 걷습니다. 주윤과 리순은 회사가 잘 되는 것으로 고개농은 대학원 졸업 후 리순과 투탑을 이룰 것이며 방섬유는 돈을 많이 벌어 포브스에 이름을 올리고 우망씨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이렇게 각자의 부부와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다들 카메라를 향하여 앞으로 보는 모습으로 장면이 연출되었는데 다른 아이들에 반해 리순은 계속적으로 장면이 취한 주윤을 챙겨주면서 혼자만 뒤를 보고 있는 모습으로 연출이 됩니다. 여기서도 암시하게 됩니다. 3년 동안 나머지 아이들은 적어도 한 발이라도 나아갈 동안 리순은 감옥에서 한시라도 과거를 잊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21회에서 두 사람이 함께 눈을 맞는 장면이 있었죠. 그러면서 리순은 주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자 주윤은 첫사랑과 결실을 맺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리순은 그럼 되었다는 식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리순이 이 질문을 한 이유가 그냥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방지정에게 복수하기 전 그리고 자신이 주윤의 곁을 떠나기 전 주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물어봤고 하지만 자신의 복수 때문에 주윤의 소원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망설이다 그럼 됐어 라고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리순을 보니 마음이 찢어져요. 리순과 주윤의 대학 시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아지트에서 항상 두 사람이 앉는 의자가 있었는데 이 의자가 불편했고 실제로 주윤의 대사에서도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奇怪，这么不舒服，他天天能握得住。 리순이 방지정에게 복수를 결심하고 자신이 복수를 하게 되고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다면 반드시 주윤이 이 아지트에 다시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리순은 이때까지 자신은 불편하게 앉았지만 앞으로 주윤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의자를 고쳐놓게 됩니다. 이 츤데레 리순아. (21회에서) 리순이 주윤의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 리순이 주윤에게 리순 누나와의 약속을 잡을 당시는 아무 일이 없었지만 눈수술을 하러 온 리순의 누나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모든 상황은 바뀌게 됩니다. 후에 모든 것을 결심한 듯 보이는 리순은 주윤이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과의 연을 끊고 유학을 가게 하기 위해 모든 상황을 천천히 빌드업 해나가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리순이 먼저 주인의 부모님을 뵙겠다고 이야기를 꺼내고 후에 부모님을 만날 때 평소 주윤과 리순이 많이 입었던 후드티와 코트 조합 혹은 정장이 아닌 청셔츠를 입고 가게 됩니다. 코트나 정장처럼 정식적인 옷차림이 아닌 청셔츠를 입었다는 것은 성은찰나의 링볼의 장군처럼 나는 주윤이 아닌 복수를 선택했다. 즉 주윤의 부모님에게 잘 보일 생각 없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윤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서도 결말이 좋지 않았죠. 이렇게 이번 영상은 15개의 포인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중편 또한 15개의 디테일들로 돌아오겠습니다.